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운동 역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운동 역학은 생리학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에게 좀 깊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목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좀 전공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간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해요. 보통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 두 문제 정도도 나왔죠.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공식을 대입하는 과정이 우리가 학창시절 때 했던 되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고요. 단순한 네가 공식을 아느냐 알기만 하면 그래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들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나와 맞는지 아닌지 먼저 구분해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움직임, 인간의 뭐 어떤 운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힘이 운동이 일어나는 그 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는 게 운동 역학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체 운동을 관찰하여 그 움직임을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운동 역학의 용어 변천은 운동 역학의 어원은 키시니올로지로부터 출발하였다.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계학적 키시니올로지로부터 구분이 된다. 해부학적, 생리학적 키시니올로지는 스포츠 해부학, 생리학과 결합이 되었고 기계학적 키니시올로지는 어떤 그 발전되고 확대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 변천이라고 하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출제되지 않았었고 하지만 뭐 인체 운동 및 경기의 개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운동 역학이란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어원이 계속적으로 변천됐지만 결국에는 운동 역학이 가장 적합하더라. 이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변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역학의 역사 보시면 그리스 시대 히포크라테스 겨울에는 빠르게 걷고 여름에는 천천히 걷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 역학의 아버지예요. 몰랐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처음에 어머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 역학의 아버지라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키니시올로지가 탄생을 했다. 이게 용어 번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인체 구조와 균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그러한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죠. 인체의 조직도가 그러한 것들로 유추해서 볼 수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라는 것. 보렐리는 현대 운동학의 창시자이다. 이러한 것들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뉴턴, 역학에서 뉴턴의 운동 3법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뉴턴의 3대 발견, 빛의 입자설, 만유인력, 미적분법 이거 말고 뉴턴의 운동 3법칙에는 운동 3법칙 첫 번째 제1이 관성의 법칙이 나오죠. 관성의 법칙은 키워드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에요.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100m 달리기의 스타트 그리고 뭐 달리기 가속도 구간 끝나고 피니시 라인에서 바로 멈추지 못하는 것. 우리는 멈추려고 해요. 근데 바로 멈춰지지 않는 건 그 운동 상태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한 게 관성의 법칙과 연관이 돼요. 실생활에서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우리 몸이 밀려나는 현상, 그러한 것들을 다 관성의 법칙과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교재 보시면 자 1번은 진짜 관성의 법칙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가속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외부로부터의 힘을 받으면 그 힘만큼 가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속도의 크기는 힘에 비례하고 어떤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요. 자, 여기 공식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및 반작용 법칙.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가해요. 작용하는 힘에 대한 동일한 힘, 반대적으로 반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상황에서 스타팅 블럭이라 그러죠. 스타팅 블럭. 스타팅 블럭이 왜 출발할 때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해서 앉아서 운동선수들이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 받침대를 두죠. 그래서 내가 강하게 차는 힘, 이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력, 똑같아야 돼요. 반작용력이 있다. 내가 땅을 강하게 밀수록 땅이 나를 강하게 밀어준다. 그래서 뭐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발구르기 있잖아요. 발구르기 형태가 세게 내가 지면을 미는 만큼 똑같은 힘으로 반대적인 힘이 나타난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뉴턴 운동의 3법칙인데요. 이 뉴턴 운동 3법칙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보다는 기출이 만약에 된다면 예시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높겠죠. 모든 문제들은 예시를 버리면 안 돼요. 예시를 계속적으로 떠올리셔서 뭐 뉴턴의 3법칙을 따지고 보면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한다. 출발대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중간에 전력 질주 구간에서는 가속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요. 피니시 라인에서 바로 멈추지 못하는 건 관성의 법칙과 연관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뉴턴의 법칙은 현재 운동역학과 스포츠 생체역학의 기본이 되었다. 19세기 웨버 형제, 정지 및 이동 중의 신체 역학을 연구, 신체 중심 측정 방법 개선, 사람의 보행을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앞에 나간 발로 지탱하여 거기에 체중을 싣는 운동이라 정의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머레이의 힘의 측정, 지면 발력 측정, 자동 묘사법 등을 연구했다. 이러한 것들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할게요. 자, 운동 역학의 필요성 보시면 어떠한 동작을 가르칠 때 그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학습의 효과가 높다. 스포츠 과학의 주요 학문으로서 인체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기 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서 운동 역학의 목적 나와 있죠. 운동 역학의 목적. 이 목적은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효과가 목적이에요. 경은 뭐다? 어떤 경기력 향상. 운동 역학을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막 운동화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 보면 엄청 가볍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저항을 줄이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동작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서 운동 기술을 향상시킨다,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은 어떤 상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겠죠. 상해라고 하는 건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효가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어떤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할 수 있다. 그죠? 운동 역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고 네 번째가 위에 두 가지 어떤 기술 향상, 경기력 향상과 상해 예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과학적 스포츠 장비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이 운동 역학의 목적에 들어가요. 경상효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역학의 연구 내용 보시면 운동 역학에는 운동 동작을 분석하는 기기 개발과 어떤 동작 분석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의 기구를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힘 측정기를 이용하거나 힘 분석법, 동작 분석법, 힘 분석법, 근전도 검사를 활용함으로써 근전도 분석법, 이러한 것들의 근육의 활동 상태를 측정하기도 한다. 운동의 동작 분석, 인체의 측정, 힘의 측정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 된다 해서 힘의 측정,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 운동을 유발하는 힘, 이러한 것들의 측정을 얘기해요. 운동 역학의 학문 영역 보시면 운동 역학과 운동학 이렇게 나오고 정역학, 동역학 나와 있죠. 두 개씩 끊어서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운동 역학과 운동학 그리고 정역학과 동역학. 자, 키워드는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건 운동에 발생되는 원인을 얘기하고요. 운동학은 그에 따른 결과를 얘기해요. 정역학은 정적인 것, 정적인 것, 동역학은 동적인 게 키워드가 돼요. 자, 교재 보실게요. 운동 역학, 운동에 관한 신체 움직임 원리와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떤 힘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힘의 작용, 어떤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의 원인. 운동학, 공간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물체, 인체, 신체의 움직임을 연구한다. 운동에 따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정역학 같은 경우에는 힘의 평형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죠? 힘의 평형 상태, 정적이죠. 그리고 힘의 평형 상태가 깨진 거예요. 동적인 것에 대해서 힘의 영향을 받아 운동 상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해서 어떤 것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평형적이냐 정지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역학과 동역학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 역학의 이해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해부학적 기초 보시면 인체의 근골격계, 골격을 서로 연결하여 운동을 돕는 근골격계의 근육과 골격을 아우르는 말이다. 근육은 골격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관절이 있기 때문인데 이 관절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근골격계의 근육은 힘줄과 연결하거나 직접 관절 등의 뼈에 붙어서 탈락을 방지하고 힘을 주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근육이고요. 해부학적 자세와 방향 용어 나와 있죠. 해부학적 자세는 그럼 뭐냐? 양쪽 발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약간 외측으로 벌리래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전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벌리고 손바닥은 어디를 본다? 앞쪽을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앞쪽을 향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팔을 체간에 붙이고 똑바로 선 자세를 의미한다. 직립 자세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선 직립 자세로서 손바닥이 앞을 향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운동축과 운동면 이러한 것들은 해부학적 자세를 기초로 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 해부학적 자세에서 상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리 쪽을 향하는 것이며 하부라고 하는 것은 발끝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방향 용어가 쭉 나와 있는데 두 개씩 나눠서 볼게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나오는 게 상부, 하부 나오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상하예요. 상하. 그래서 두부 방향, 머리 쪽, 발 방향, 하부, 전후, 전부, 후부. 전후는 뭐예요? 앞전자, 앞에, 후, 뒤에. 이렇게 해서 전부는 복부라고 하죠. 인체의 앞방향. 후부는 등배자라고 해서 배부라고 해요. 배부, 인체의 뒷방향을 얘기한다. 내측과 외측 같은 경우에는 측, 정. 이게 키워드예요. 측은 정. 해서 어떤 정중시상면이 기준이 돼요. 인체의 정중시상면, 인체의 중심선 방향이 내측이고요. 인체의 정중시상면, 인체의 중심선과 먼 방향이 외측이다 해서 인체를 이렇게 좌우로 이등분해서 정준선에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내측, 외측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근위와 원위 두 개죠. 위는 기. 어떤 체간이나 기시점이 기준이 돼요. 체간이나 기시점 해서 체간이나 기시점에 가까운 방향이 근위예요. 그러니까 몸통 부위보다 가까운 방향. 체간이라고 하는 건 몸 가운데 종축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 체간이고요. 기시점은 신경 근육이 붙어서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가까운 게 근위, 먼 게 원위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표층과 심층이죠. 표층, 심층. 표층과 심층은 뭐예요, 우리? 심해 그러면 깊은 바다를 얘기하죠. 그리고 뭐 이것도 표면도 인체의 그냥 표면을 얘기하고 깊은 데를 심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층은 아주 인체 표면에서 가까운 방향, 심층은 인체 표면에서 먼 방향. 해서 심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 용어 같은 경우에는 상부, 하부, 그리고 전부, 후부 이렇게 또 있었죠. 전부, 후부. 두 개씩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등, 배자 해서 배부, 앞전자, 복부 얘기하는 거고 상하 어렵지 않고 내측이랑 외측, 근위랑 원위가 제일 그나마 헷갈리죠. 그 안에서는. 근데 그 키워드를 측정해서 정중시상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중심선에 가까우면 내측, 정중시상면에서 멀면 외측, 위, 기 해서 체간이나 기시점 기준으로 가까우면 안쪽이면 근위, 멀면 원위 이렇게 된다라는 거 두 개씩 나눠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인체의 축과 운동면이죠. 인체의 축과 운동면. 인체의 축은 세 개의 축으로 나뉘고 면도 역시 세 개의 면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인체의 축 먼저 보면 힘을 발휘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각운동을 하며 어떤 회전을 하며 회전하는 축이나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축, 면. 축은 전후축, 좌우축, 수직축.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전후축은 뭐예요? 인체의 전후를 지나는 축, 말 그대로 전후를 지나는 축. 좌우축은 좌우를 지나는 축. 수직축은 인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의 축. 상상해 보시면 어렵지 않죠? 운동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뼈, 관절의 면, 축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지나는지를 알면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해서 역시 전후면, 좌우면, 수평면. 수평면은 횡단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전후면은 인체를 전방에서 후방으로 통과하면서 몸을 좌우로 나누는 면, 전후로 통과를 해요.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좌우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좌우면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통과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몸이
앞뒤로 나뉘겠죠? 몸을 전후로 나누는 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횡단면은 뭐예요? 인체나 인체 분절의 수직축에 대해서 이 수직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나눠요? 상하로 나뉜다. 그죠? 수직축에 대해 수직으로 나뉘는 면 해서 횡단면, 수평면, 상하로 나뉘는 면이다 라고 해서 이게 짝꿍처럼 전후면은 좌우축과 연관이 되고요. 전후축, 좌우면, 좌우축, 전후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그대로 뭐 수직축은 장축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만으로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얘네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느냐. 굴곡, 신전 뭐 이러한 것들처럼 아래 4번에 보시면 관절 운동 나오죠. 관절 운동과 연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관절 운동. 자, 첫 번째 보시면 굴곡 그리고 신전 역시 2개씩 나눠서 볼게요.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이 굴곡과 신전이에요. 굴곡은 뭐예요? 관절의 굽힘 동작을 얘기하고 신전은 편 동작이에요. 그래서 굽혀지면서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것, 신전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굴곡, 신전이거든요. 자, 굴곡은 굽힘 동작이다. 즉, 2개 이상의 인접한 관절의 각이 감소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동작이다. 팔꿈치를 굽히고 대퇴를 복부에 가깝게 굽히는 동작이 이에 속한다. 굽힘 동작이다. 그쵸? 관절의 각이 감소한다. 굴곡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전후면상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굴곡, 신전. 자, 다시 볼게요. 전후면상이 왜 좌우축과 짝꿍처럼 되느냐. 굴곡 신전으로만 일단 우리가 봅시다. 굴곡, 굽힘 동작, 편 동작이죠. 굽혀져요. 굽혀졌어요. 굽혀지는 거는 여기서 굽혀지면서 전후면상에서의 운동이 일어나죠. 어디?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굴곡, 신전, 대표적으로 전후면상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기출 포인트 한번 볼까요? 전후면에서 발생하는 관절 운동, 굴곡, 신전, 발바닥 굽힘 뒤에서 나올 거예요. 저축 굴곡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후면상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거 신전 볼게요. 2개 이상의 인접한 관절의 각이 커져서 서로 멀어지는 편 동작이다. 굽혔던 팔, 대퇴, 팔꿈치와 무릎 등을 펴는 것이다. 여기서 직립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굽히는 것을 과신전이라고 한다. 어깨 부위에서의 신전은 어깨 관절 뒤쪽으로 팔을 움직이는 것이다. 해서 어떤 관절의 각이 커지는 것, 편 동작은 신전. 그리고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이 있어요. 역시 짝꿍처럼 배측 굴곡, 저측 굴곡. 얘는 발바닥이 어디로, 그러니까 발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배측 굴곡 같은 경우에는 발등 굽힘 동작으로 발목 관절에서만 사용이 된다. 발등면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발이라고 하면 들어 올리는 게 배측 굴곡이고요. 저측 굴곡은 발바닥 굽힘 동작으로 발을 내리는 동작. 저측 굴곡, 배측 굴곡, 저측 굴곡 해서 저쪽으로 내린다 생각하세요. 저쪽으로 내린다. 배측 굴곡, 저측 굴곡은 서로 이제 반대적인 거죠. 그래서 발등 굽힘 동작인지 발바닥 굽힘 동작인지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굴곡 신전, 굴곡과 신전, 배측 굴곡, 저측 굴곡이 대표적인 전후면상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좌우면상에서 전우면상에서 그죠? 전우면으로 움직이죠. 전우면상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 역시 어떤 전우면상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아는 문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외전, 내전 나와 있죠. 외전과 내전. 거양, 강하. 얘네를 먼저 볼게요. 외전, 내전, 거양, 강하. 거양, 강하는 15, 16번에 보시면 거상, 하강. 거상을 거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강을 강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으쓱, 으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으쓱, 으쓱 잘한다. 으쓱, 으쓱 잘한다. 거상, 하강.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외전, 내전은 뭐냐면 몸의 중심에서 사지가 멀어지는 것. 중심에서 사지가 멀어지는 게 외전, 가까워지는 게 내전이에요. 그래서 몸의 중심에서 사지가 멀어지게 하는 동작이다. 팔이나 대퇴부를 바깥으로 들어 올리는 것, 외전. 그 했던 동작에 반대되는 운동으로 사지를 몸의 정중선까지 오게 하는 동작, 즉 해부학적인 자세로 되돌아오는 건 내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회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뿔 형태, 이게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굴곡, 외전, 신전, 내전 등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으로 한 점을 축으로 원뿔 형태로 회전한다. 회전은 하나의 축이 중심이 돼서 회전을 한다. 하나의 축, 이게 키워드가 돼서요. 신체 분절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동작이다. 이것은 제1, 2 경추 사이에서만 가능한 운동이며 고관절이나 경관절 부위에서 흔히 일어난다. 상완골과 대퇴골의 전면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내측 회전, 전면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을 외측 회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외, 회내 이렇게 해서 짝꿍처럼 나오는 애들은 밑에다 할게요. 회외, 회내. 얘네는 전완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전완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 위쪽이 상완, 그러니까 팔뚝, 왜 알통 나오는 데가 상완, 그 밑쪽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밑쪽이 전완이거든요. 이 전완 부분에서만, 부위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으로서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에 있으면 회외, 아래에 있으면 회내 동작이 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해서 회외는 위, 회내는 아래다. 외번, 내번은 외번, 내번. 얘는 전완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었잖아요. 비읍, 비읍 따서 외번, 내번은 어떤 발바닥이 키워드가 돼서 발바닥이 몸의 정중면을 향하는 애, 이게 발이면 정중면을 향하면 안쪽에 네 번이 되고요. 발바닥이 몸의 외축으로 향하게 하는 동작은 외번이다. 전인과 후인, 전인은 내민 거, 후인은 다시 당기는 거거든요. 전인은 신체의 일부가 앞쪽으로 당겨지는 동작으로 어깨나 하악이 앞으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미는 게 전인. 전인되었던 부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후인이다. 그리고 거상, 하강. 어깨나 하악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 으쓱 하고 내리지 않는 거. 하강, 강하는 내리는 거.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동작이다. 해서 이러한 것들. 전우면상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굴곡, 신전, 배측 굴곡, 저측 굴곡이 이루어진다면 좌우면상에서 전우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외전, 내전, 사지가 멀어지는 외전, 내전, 그리고 거양, 강하.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좌우면상에서 일어나는 전우축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좌우면상에서 외전, 내전, 그죠? 좌우면상에서 전우축이죠. 축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우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양, 강하도 마찬가지로 전우축을 중심으로 좌우면상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관절 운동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인체의 축과 면이
어떤 관절 운동과 연관이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그러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관절 운동도 역시 지금 여기서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2개씩 나눠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제가 으쓱으쓱 할 때 같이 으쓱으쓱 해주시고 굴곡 신전할 때 몸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운동의 종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역학이 어떠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조금은 구분이 되시죠? 운동의 그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구나. 좀 재미있게 느끼셨다면 다음 강에서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보면 되는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